보면은 내년에도 거래 소강 상태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내년 부동산 시장, 특히 아파트 가격 오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릴까요? 저도 최 대표님하고 견해가 비슷합니다. 올해 분명 2, 4분기, 3, 4분기에 부동산 경기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다시 4, 4분기부터 급격히 냉각되는 가장 큰 이유는 2, 4분기, 3, 4분기에 부동산을 견인했던, 시장을 견인했던 요소를 없앴기 때문인데요. 바로 정책 기조가 바뀐 거예요. 특례 보금자리 론이라든가 흔히 말해서 집을 좀 수월하게 살 수 있는 정책적 환경을 많이 제공해 줬는데 이게 3, 4분기 지나고 나서부터 또 이러다 과열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생기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출을 많이 규제하거나 억제하는 노선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경기도 앞으로 좀 불확실성이 높아졌고요.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분명 4, 4분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큰 변곡점이 내년 4월에 있을 선거 이후에는 또 부동산 시장이 한 번 더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입장이긴 합니다. 총선이라는 변수가 진짜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흥미로울 것 같은데 그러면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서울과 경기 수도권에서 아파트 가격의 변동폭이 가장 심한 곳이 어디였나? 우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롤러코스터였잖아요. 네. 이 중에서 가장 어지러웠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올해 롤러코스터 장세의 그 코어 지역이 서울입니다. 작년에 주택가격 하락폭도 가장 컸던 지역들이 서울, 그리고 인천, 그리고 대구 같은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올해 특례보금자리론이나 50년 만기 주담대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 가장 많이 사용된 데가 서울이다 보니까 서울이 또 큰 폭의 가격 상승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수 기준으로 누적해서는 실거래가로만 봤을 때 10% 넘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굉장히 강세장이었다가 지금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가고 있는 것도 서울이니까 네. 서울이 가장 변동성이 심했던 그런 시장입니다. 그러면 그런 흐름이 내년에도 계속 될지에 대한 전망까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교수님도 대표님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가계대출을 규제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을 좀 위축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내년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나아질 것 같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에 주택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는 입주 물량이 작다는 게 가격 상승 요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상승 요인을 하나 더 꼽자면은 지금 시장 금리 내려가고 있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대출 금리도 내년 하반기부터 내려가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DSR 쪽에서도 약간 완화되는 효과가 있는 거고 이런 생각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하락 요인으로 보자면은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상관성이 높은데 내년부터는 변동금리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를 추가해 버릴 예정이거든요. 네. 추가 금리를 더 적용한다는 네, 얘기죠? 현재 우리가 받는 주담대 금리에다가 스트레스 금리를 더 추가해 버려서 100bp에서 뭐 200bp 이렇게 추가해 버리면은 기준금리나 시장금리 내려가는 부분을 다 만회해 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대출이 내년에 더 옥죄어질 수가 있다는 그런 환경인 게 주택 가격에 조금 부담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DSR 40% 룰과 높은 주택 가격 자체가 수요 위축의 원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 교수님이 총선도 얘기하시고 하셨는데 상승 하락 압력이 혼재돼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택 가격과 주택 대출의 높은 상관성 그리고 주택 대출에 대한 정부의 굳은 그런 규제 결의 이런 거를 보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굉장히 안 좋을 것 같고 시장도 그런 걸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좀 지켜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선 적극적으로 매수가 나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높은 금리로 매도를 해야 되는 쪽에서의 매도 압력으로 인해 가지고 주택의 하락세가 조금 이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드는데요. 그렇죠. 집을 살려는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 어떻게 사야 되는 겁니까? 저는 지금은 당분간은 집 사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잠깐만. 네. 당분간이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부동산 시장은 투자 매력이 없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지금은 주택이 주는 그런 위험과 기대 수익률에 대한 그 조합이 다른 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극단적으로 뭐 채권 같은 자산도 지금 시장 금리 내려가면 채권 가격도 상승하는 거기 네. 때문에 다른 자산 대비해서는 높지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산군 간 비교를 봤을 때는 부동산 말고도 다른 좋은 자산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을 적극적으로 취득하긴 좋은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냥 역사적으로 보면은 주택을 적극적으로 취득해야 됐던 시기는 가계대출을 아주 적극적으로 열어줄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IMF 끝나고 나서 한 3년간 엄청난 가계대출 확장 사이클이 있었고 2014년부터 19년까지도 상당한 그런 가계대출 확장 사이클이 있었고
코로나 때도 초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계가 대출을 줄이는 그 디레버리징 구간 갔을 때는 시장이 항상 안 좋았었는데 그게 22년부터도 그렇지만 23년 하반기부터도 다시 디레버리징 사이클로 좀 가면서 대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니까 지금은 집을 사기에 좋은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정책이 선회했을 때 보시면은 될 것 같고 그거는 당장 한두 분기에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집을 지금 무리해서 사시기보다는 그냥 관망하셔도 괜찮다 생각합니다.